큰 임팩트가 전달이 되게끔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제가 진짜로 수천 명의 취준생을 만났는데 이 성장 과정이랑 항목을 만나면 써오는 게 비슷하세요. 뭐 어린 시절 소극적이었지만 자라면서 적극적으로 변했다. 뭐 유년 시절 성실한 아버지를 보면서 책임감을 배웠다. 진짜로 이런 스토리를 100이면 100을 써요. 특히 여기서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극혐입니다. 진짜로 식상해요. 진짜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뛰어나지 않는 이상 안 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민하는 것도 비슷하세요. 뭐 선생님 저는 평범하게 자라서 특별한 게 없어요. 선생님 도대체 초중고 시점에서 어느 시점부터 써야 되냐. 자,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을 공부하고 어떤 평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한 스토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시점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시점으로 쓰느냐 고민이 당연히 되죠. 자, 그런데 이건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초중고 중에서 어떤 시점부터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이러한 고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성장과정, 가치관 중심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 과정을 쓰기 전에 성장 과정을 왜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뭐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딱히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뭐 동의하지도 않기는 해요. 상당히 건방진 시각입니다. 무슨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쵸?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근데 아무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태도라든지 자질, 가치관 이런 영역들은 쉽게 변화가 되지도 않고요. 잘 교육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인사 담당자가 뭐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너를 고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냥 오히려 좀 더 고쳐진 친구를 뽑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요약을 하면 직무 역량, 특히 직무 지식 같은 부분들, 머리로 하는 영역들은 사실 기업들이 교육을 하거나 충분히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원자가 타고나는 어떤 자질이나 소양이나 태도, 가치관, 즉 어떤 마음의 영역이란 건 쉽게 변화시키기도 힘들고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관, 마음의 영역은 보통 성장 과정, 즉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장 과정을 쓸 때 본인의 어떤 리얼한 가치관, 정말 찐 세계관 이런 태도를 다 솔직하게 써야 될까요? 아니죠.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든지 뭐 직무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태도가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는 실제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역을 써야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당연히 교집합을 써야겠죠. 여기 교집합 바깥에 있는 영역을 쓰시면 안 돼요. 이 바깥에 있는 영역을 쓰게 되면 진짜 그냥 자기소개서예요. 기업에 제출하는 용이 아닙니다. 자, 기업에 제출할 수 있는 용을 쓰기 위해선 이 교집합을 당연히 써야겠죠. 자, 자소라는 건 나의 진짜 스토리,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엔 내가 채용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서류입니다. 내가 이 직무와 이 기업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교집합을 무조건 기술을 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아주 베이직한 접근 방법을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관 중심. 자, 먼저 가치관을 하나 정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목표의식, 정직, 긍정, 책임감, 뭐 이런 신념이 되는 것들, 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 뭐 이런 가치관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구하는 신념과 부합하는 거 하나 정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왜 하나만 정해야 되냐면 이게 나의 어떤 컨셉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저런 가치관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쓰면 어때? 그 사람의 특성과 이미지가 오히려 전달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체가 돼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이라는 건 딱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야 돼요. 이 글만 읽고서도 이 친구는 정말 긍정적인 친구구나, 정말 도전적인 친구구나, 이런 느낌들이 강렬하게 남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으면 여러분 그 마동석 씨 떠올리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분명히 머릿속에 하나씩 뭐가 떠올랐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 식으로 무언가의 어떤 큰 임팩트가 전달이 되게끔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자, 한 가지 가치관을 써주고 이 가치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조해야 돼?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례를 여러 가지 들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는 또 어떻게 써야 돼? 돼, 과거, 과거, 현재로 나누어서 계속 사례를 들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정직함을 하나 골라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함을 한 가지 골랐으면 이 정직함만 잡고서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 줄을 쓰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 여러분이 어필하고 싶은 가치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첫째 줄에 기술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나는 이 문장이 뭔가 심심하다, 뭔가 좀 구린 것 같다, 자,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래 문장들로 약간 좀 각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나타냈다면 이제 뭐 쓰면 되죠? 네, 맞아요. 바로 이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자, 여기 문단까지가 바로 대과거입니다. 자, 대과거라 함은 자, 어린 시절, 특히 초, 중, 고 때의 시절이면 좋습니다. 자, 최근의 과거보다는 무언가 아득한 과거의 회상 시절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시점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는 가치관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이벤트를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시도 보시면 이 친구도 아버지의 작업을 도우면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썼죠. 특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이 친구처럼 정말 구체적이면 구체적으로 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인 에피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실 메인 에피소드는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짧게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 이 이벤트가 어떻게 최근에 나와 그 다음 문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사 흐름이란 걸 제가 좀 더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대과거이죠. 그리고 이 대과거에서 형성이 되었던 어떤 가치관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다가 최근에 과거에서는 어떠한 성과까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 문장에 대해서만 기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에서는 이 연결고리 문장을 어떻게 썼죠?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정직함이 되었고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면서 다음 경험에 어떤 경험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도 이러한 정직함이 나의 경험을 관통하는 어떤 원칙이 될 수 있었다 라고 기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러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문장 포인트 정도 한 문장 정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고리 문장까지 썼으니까 자, 다음 문단에는 뭐가 나오면 될까요? 그렇죠. 가치관을 갖게 됐고 내가 이제 노력을 해왔으니까 이 가치관으로 이루었던 나의 성공 경험을 최근의 과거에서 찾아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던 대과거는 뭐였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된, 이 정직함을 갖게 된 배경이었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문단은 뭐겠어요? 자, 이러한 정직함으로 최근에 성과를 내었던 경험, 기술을 하면 되겠죠.
즉 이 정직함이 발현되었던 사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단을 쓰실 때에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지키면서 쓰는 게 좋아요. 우선 첫 번째로 직무와 업계에 관계된 경험이면 좋고요. 자, 둘째, 장면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셋째, 자, 이 에피소드는 최근 3년에서 4년 이내에 일어났던 최근의 과거 에피소드면 좋아요.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자, 여러분들이 지닌 가치관으로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례를 찾아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로 다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지나온 대과거와 과거를 거치며 현재 나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그거 한 문장 정도로만 기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글자 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때에는 생략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글자 수가 더 된다면 입사 포부로 뭐 이제 어떠한 자세로 근무를 하겠다라는 포인트까지 넣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되게 많았고요, 가치관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어떤 입체적인 스토리를 좀 쓰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치관이 전환되었던 시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실 엄청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 성찰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발전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가치관 중심 성장 과정이 상당히 밋밋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발전 과정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한번 기술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이 전환점 스토리 방법도 기술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딱 이거 하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과거, 과거, 현재 순으로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되었죠. 원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대과거와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대과거의 이벤트, 이거 두 가지만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차례차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가치관을 찾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화되기 이전의 기존의 가치관과 변화된 이후의 가치관, 이 두 가지를 골라야겠죠. 저는 신중함이라는 태도에서 도전하는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었던 사람의 스토리로 하나 정해서 써볼게요. 자, 그럼 첫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가치관에서 이러한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요약해서 한 줄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문장이 뭔가 밋밋하고 구린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도 되세요. 대신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만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있는 뭐 100분, 1분 뭐 이런 식의 숫자를 좀 강조를 하시면서 라임 같은 거를 좀 강조를 하셔도 되세요. 저는 유형하게 좀 라임이 좋더라고요. 힙합은 안 멋져.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는 뭐를 써야 될까요? 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과거를 써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쓰려고 하는 건 뭐였죠? 자, 나의 가치관이 획 변했다, 이거니까 여기 대과거에서는 나의 가치관이 변했던 그 이전, 원래 나의 가치관과 성향은 이러했다 라는 걸 써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은 대과거이죠. 즉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쓴 겁니다. 자, 일단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나의 가치관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 내용도 보시다 보면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어떤 대회에서는 준비도 미흡해서 도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뭐 얻었던 성과라든지 어떤 잠재적인 실패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 정도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은 뭐를 쓰면 될까요? 자, 나의 가치관이 변했던 사건,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엄청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자, 누구 때문에 가치관이 변했죠? 자, 부모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사업 준비가 미흡했지만 부모님은 어땠어요? 그냥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이 프랜차이즈까지 이어졌어요. 야, 자식된 마음으로서 부모님 성공을 보면서 뭘 느꼈을 거야? 정말 많은 걸 느꼈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가치관이 결국 이전에는 어떠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었다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문장은 무조건 기술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빨간 문장입니다. 이 빨간 문장이 뭐냐면 바로 연결고리이죠. 내가 변화되면서 결국엔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 연결고리 문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내가 어떻게 깨달으면서 변화가 되었고 깨달음 이후에 뭐 했다고 했죠? 땡땡 분야 진로를 생각하며 웹사이트 기획이라는 목표에 도전을 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어떤 문단의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쓰면 될까요? 나의 변화된 가치관으로 도전했던 성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역시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최근에 나의 변화된 가치관으로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을 썼죠. 자, 여기 문장에도 나옵니다. 자,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했다. 도전했어요. 그리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해결도 하고 결국에는 완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기술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의 변화된 가치관을 기반으로요, 내가 추진했던 경험이나 내가 얻었던 성과들, 특히 제일 최근에 과거 경험을 기술하시면서 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장을 했다 라고 기술을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 하나 남았죠. 자, 뭐가 남았죠? 바로 현재가 남았습니다. 자, 이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았어요.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자, 현재 나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변화된 가치관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도 보시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치관이 아니라 변화된 가치관으로 현재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로 설명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성공까지 기술을 했다면 현재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좀 더 남는다면 마지막 문장에 입사 후에도 뭐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입사 후 포부형 문장까지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과 예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저희 457 홈페이지에는 8가지 유형과 22가지의 예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예시를 참고하고 싶다면 저희 457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457TV의 지엄마와 노그맨이었습니다.